이야, 이 사람들로 붐벼야 되는 시외버스 터미널 단 한 명도 안 계십니다. 뭐 이런 걸 두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뭐 이러는데요. 남도의 나그네 강호발, 정말 이런 건 또 처음 봅니다. 80년대 이후로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긴 버스도 정말 오랜만이고 정겹네요.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전남에 있는 보성, 벌교 뭐 이쪽인데요. 전국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지자체 중 막 거의 탑으로 꼽힙니다. 여기서는 절대로 주먹자랑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유명한 벌교을시다. 벌교가 고향이 아닌 다음에야 뭐 여기 우리가 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. 꼬막 축제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꼬막을 좀 자시러 올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그 최후의 특산물인 꼬막도 10년 동안 생산량이 99.7%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폭락한 거는 기존에 보기가 드문데요. 그만큼 생꼬막이 잡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일단은 수온이 상당히 상승을 해서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고요. 그 다음이 또 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. 남획으로 인해 씨가 말라버린 거죠. 한때는 한 해에 2만 톤이나 채취가 됐는데 이제 200톤밖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. 지역을 거의 막 일밭이다시피 하는 이 꼬막이 안 잡히면 벌교는 이제 뭐를 해서 묵고 살아야 될지 이제 감이 안 잡힙니다. 결국은 뭐 세금을 뿌려서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막 그런 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인구마저도 엄청나게 추락을 해가 벌교업 자체는 10,000명을 웃돌고 있거든요. 60년대에는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. 1만 명 겨우 턱걸이를 하는데요. 꼬막이 줄은 거는 99%가 줄고 인구가 줄은 거는 70%가 줄었습니다. 이야, 우리 사람이 이겼습니다. 우리가 이겼습니다. 사람이 좀 더 생존력이 강한 모양입니다. 그런데 벌교는 이래 갔다가는 꼬막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는 그런 죽음의 동네가 되겠습니다. 사실 행정구역상으로 보성이랑 벌교는 조금 헷갈립니다. 보성군 벌교읍인데요. 벌교 출신은 다른 데 가서 뭐 보성에서 왔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만큼 벌교라는 그 자부심이 세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벌교에서 왔다고 해야 뭐 싸움을 좀 잘해 보이고 거기서 못 건드는 모양입니다.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는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? 이 벌교의 유명세를 더 높여준 계기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그 조정래의 태백산맥, 그 책의 배경이 벌교거든요. 여러분은 태백산맥을 읽어보신지 모르겠네요. 해방 이후 이곳 벌교를 배경으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우리 민중들이 겪었던 그 비극을 이 대하소설로 풀었습니다. 조정래는 여순 사건을 겪었고 또 논산에서 6.25를 맞이했거든요. 그 이후 벌교로 이사를 와서 뭐 작은 아버지들하고 살았다고 합니다. 그때의 생생했던 기억들이 저 소설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 주로 등장하는 게 북한 빨치산, 뭐 토벌대, 지주, 소장농, 또 미군과 소련군 이게 다 나오고 이 작가의 어떤 정치 사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.
그래가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또 조정래 작가는 문학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제 사상적으로는 조금 비판을 좀 받는 게 사실이올시다. 자, 이 부분은 정치적이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. 뭐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뭐 100g 양보를 해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줬던 미군들을 그래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뭐 저로서는 조금 유감이 올시다. 그때 정말 못 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다 죽거나 이 자식이라도 전쟁터에 보내라고 하면 본인은 그렇게 해줄란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네요. 그건 그렇고 벌교 시내를 이래 걸어 다니고 있는데 막 그냥 동네가 멈춘 것 같습니다. 오래전에 보고 못 봤던 간판들이 많이 보입니다. 벌교의 식당 요식업은 그야말로 뭐 꼬막으로 치고받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형세인데요. 가는 곳마다 꼬막입니다. 그래서 옛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 이상이 이 주된 고객층인데 저거를 자실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됩니다. 요즘 젊은 세대들이 먹을 것도 많고 한데 꼬막이 뭔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. 자,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 세대가 아무래도 저 꼬막을 벌교 꼬막이다 하면서 사먹고 그럴 낀데 보성 벌교에 뭐 저거를 얼마나 먹겠다고 일부러 여기 오고 하겠습니까? 요새는 춘천 닭갈비, 대구 동인갈비 뭐 요런 것도 잘 안 되는데 벌교 꼬막이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? 자, 여기는 벌교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. 제가 봤던 터미널 중에서 가장 사람이 없습니다. 세월이 보존된 걸로는 막 전국 1등일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기도 뭐 서울도 가고 막 갈 때는 다 갑니다. 아니면은 그냥 막 재미삼아 그래 저래 붙여놓은 건지도 모르겠네요. 자, 우리 옛날에 기억하십니까? 자차도 없고 사람도 많고 그랬던 시절에는 이 터미널에 뭐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습니다. 이 터미널 실내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두루마리 입은 영감들이 곳곳에 서 있었거든요. 심지어는 저 구석에 야바이꾼들도 노름을 막 한 판씩 하고 있었습니다. 참 야바이꾼까지 이야기를 꺼내니까 너무 이제 연식이 드러나는데요. 근데 뭐 그렇게 해봤자 한 4, 50년 전 이야기올시다. 얼마 안 됐거든요. 자, 벌교천이 지금 내려다 보이는 읍내 전경이올시다. 화면으로 봐도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뭐 추워 보이지요. 이래 춥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. 옛날에 한참 때는 벌교천 저기에도 꼬막이 많이 살았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 꼬막이 태풍도 오고 이래가지고 갯벌을 확 디비놓고 이래 해야 잘 된다고 합니다. 이 상식하고는 좀 다르지요. 그런데 이 기후변화도 심각하다 보니까 꼬막으로는 이 먹고 살기가 이제는 힘들어졌다고 하네요. 오늘은 벌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벌교 사람하고 이 맞짱 떠서 이겼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와서 꼬막 한번 자셔 보신 분들 막 그 꼬막 맛 이야기 좀 해주이소. 꼬막을 따로 먹어본 적이 딱히 없어가지고 저 맛이 어떤지는 궁금하네요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